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대구 경북 곳곳에서 인식 개선과 예방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27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노인 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지역의 실태 그리고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들 소개합니다. 6월 14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막히는 구간 없이 시원하게 지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2km 구간 정체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속도 떨어져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동북로 복현 오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 서행하고 상화로 진천 남내거리에서 수목원 삼거리 방향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산 성암산에서 시지고등학교 내거리 방향 시지고등학교 내거리 신호 2번에 지나고요.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더 지나 두류내거리부터 신당내거리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월곡로 살펴보면 상인 남내거리에서 앞산 순환도로 방향 좌회전 신호 2번 이상 받으셔야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고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5에서 60mm 강수량 예상되고 하상 주차장 이용 시 차량 침수 가능성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30도 분포 보이겠고 지역별로는 대구와 김천은 29도, 포항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쾌청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20.5도, 습도는 8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방문을 시작으로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등을 방문한 뒤 대구 고검과 지검을 찾았는데요. 이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냉철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협의, 직접 보안 수사 등을 통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대구 법조타운 이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지역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대구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인데요.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편의점 시급은 평균 7, 8천 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편의점은 초과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주거나 수습기간을 적용해 급여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네, 시급 차이가 꽤 큰데요. 최저임금 위반 건수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것만 223건입니다. 최근 5년간 지속해서 200건이 넘었는데요. 피해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집계한 수치라서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대구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생계형이라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주들도 경기 침체에다 전기요금까지 올라 최저시급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 긴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결국은 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산하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폐쇄성 극복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홍 시장은 최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발생한 인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지역 문화예술계의 잘못된 관행과 카르텔이 문화예술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관행과 카르텔 타파를 통한 문화예술 혁신도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홍 시장은 대구교통공사에 대해선 지난 6일 발생한 도시철도 3호선 운행 중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구의료원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여학생의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사례로 들며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천 희망교 아래 올여름 처음으로 운영되는 물놀이장과 관련해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 안전관리도 역시나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 소식은요. 네, 경북대가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어제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3학년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경북대를 비롯해 5개 대학과 7개 대학연합체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반도체 학부 교육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육성하고자 신설한 사업입니다. 경북대는 최대 4년간 국비 271억 2천만 원을 지원받고 지방비와 대학 매칭 자금을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총 310억 원에 이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앞으로 이 경북대의 사업 계획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선정에 따라 경북대는 회로 시스템, 소자 공정, 소재 부품 장비 등 3개 분야 반도체에 대해 각각 특성화된 트랙 인증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반도체 특성화 융합 전공 신설 운영을 통해 반도체 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맞춤형 다학제 교육을 통해 반도체 전공 관련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실무형 인재 360여 명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까지 연결될 테니까 기대가 모아지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소식 볼까요? 네, 대구 성서경찰서는 어제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A씨 등 20대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은밀하게 매수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하기 위해 관리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매수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분석을 통해 울산과 부산 등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마약류는 500차례 투약이 가능한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중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희입니다. 목욕탕을 운영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목욕탕은 여름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손님들이 따뜻한 사우나를 많이 찾아주시지만 여름에는 젊은 사람들은 수영장이나 해변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손님들이 좀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좀 나아질라나요? 예전에는 손님들이 훨씬 많았죠. 주말이면 아이들이 손잡고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젊은 층들이 와서 연령대는 다양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손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는데요. 저희 목욕탕도 10년 전에는 한 4,000원, 4,500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7,000원, 8,000원으로 가격대가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목욕비를 뭐 9,000원, 10,000원 올려도 인원이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운영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분들 생각하면 요금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나가는 돈은 많고 해서 걱정입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인데 다 힘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내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 예방 활동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중구 노인상담소 김후남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요. 노인학대도 늘고 있다는 보도를 저희가 자주 접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떤가요? 네, 대구 북부와 남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2022년 노인 학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888건으로 하루 2-3건이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21년 329건, 2022년 284건으로 코로나19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던 시기에 증가했다가 최근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84%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데요. 가해자의 79%가 배우자와 자녀 등 친족인 경우이기 때문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무능력이다, 가족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다 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특히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이용시설의 학대 발생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학대를 받는 당사자가 잘 드러내지도 않지만 제3자가 목격하기도 힘들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상담 의뢰가 오나요? 네, 안타깝게도 본인이 직접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는 미미합니다. 네. 노인 학대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 대구 중구 노인상담소와 MOU를 체결한 대구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가정법원을 통해서 주로 상담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피해 상담과 가해자 상담 모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의뢰된 상담 사례는 부모나 부모 자녀 간의 관계적 갈등과 경제적 갈등이 장기간 누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촉발 요인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 간의 다툼이나 폭력 상황을 자주 목격한 자녀가 부모 간 다툼을 중재하다가 더 이상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때때로 대라식으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노인 학대 문제는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만을 상담하기보다는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기관에서는 가족 상담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상담이 꼭 필요한, 가해자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가 노인 학대가 물리적인 폭력도 있는데 정서적인 학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꼭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서적인 학대는 발견하기가 더 어렵죠? 네, 맞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노인 가정 방문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정서적인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인데 비난과 모욕과 같은 언어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 하나 없어지면 모두 편하게 될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서 삶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고통으로 우울, 무기력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학대는 가해자들뿐 아니라 본인 당사자조차도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더 가중됩니다.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예방 개입하기 위해서 노인 이용 시설로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외에도 최근에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회 참여를 하지 않고 주로 가정 내에서만 머무르는 은둔 어르신이 많다는 점인데요. 만약 은둔을 하는 노인이 독거 노인이라면 고독사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어서 더욱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일방적으로 밖으로 나가 활동하도록 재촉하기보다 은둔을 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노년을 함께할 부부간의 불화로 고독감이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니어 부부 학교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가족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노인 심리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이 어디서나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노인 학대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관련 법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노인 학대 현장에 출동을 해서 관계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서 현장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노인학대 신고 건수에 비해서 검거율은 낮은 편인데 노인학대 검거율은 대구가 23.5% 정도이고 전국적으로도 20%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네.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노인복지법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져보고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인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오면서 쌓인 시간과 또 환경이 많이 달라서요. 노인 그 개개인별로 좀 굉장히 개인차가 클 것 같거든요. 네. 상담이나 학대 예방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강화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심리 상담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 사회의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감정을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또 자립 능력이 없이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학대를 인내하고 참아내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노인 당사자가 학대를 알리고 심리 상담을 요청을 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심리적,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네.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데요. 지역 사회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인 학대는 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노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문제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네. 상담을 선제적으로 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맞습니다.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많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 방송 듣는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노인 학대를 목격했거나 이거 학대인 것 같은데라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 또 가족 안에서 내가 지금 실제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닌 보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나 경찰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구 중구 노인상담소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심리 상담이 필요할 때는 252-84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닌 보호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주변에서 노인 학대를 목격했거나 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방금 안내해 주신 번호 아마도 검색해보면 번호는 쉽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신고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대구 중구 노인상담소 김후남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빅데이터 공천과 대구 경북 정치권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위해
인터넷 여론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같은 시도가 대구 경북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의 그 전화 여론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 공천이라는 게 약간은 생소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총선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큰 비중을 두고 공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낮고 거짓 응답 또한 많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빅데이터 공천 모델 구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해서 국회의원 후보자 적합성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 대상은 언론 보도와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SNS 등이 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트렌디하게 공천 후보를 좀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인터넷 여론까지 살펴서 후보자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후보자의 언급 빈도, 긍정과 부정 평가 여부,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량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풀뿌리 여론의 척도로 불리는 지역 맘카페까지 빅데이터로 분석해 후보자의 세평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맘카페까지. 이런 새로운 공천 방식이 대구 경북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대구 경북 정치권은 총선 때마다 소위 물갈이 대상이 되면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등 권천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천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병행될 경우 TK 정치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인터넷 여론까지 의식하며 지역 유권자에 더욱 밀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벌써부터 지역민과 스킨십이 늘리고 지역 민원 해결에 관심을 쏟는 등 빅데이터 공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빅데이터 공천 뭐 기대감도 있겠지만 우려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터넷 여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북 논산어촌의 경우엔 빅데이터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소수 의견이 여론으로 과대 대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인터넷 여론을 민심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견이 나오는 등 빅데이터 공천 모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민심을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는 그 결심의 일환으로 보여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유종의 미입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즉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현재 국회에는 통과되지 못한 중요 법안들이 많아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대구 경북 정치권이 뒷심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중요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일까요? 네, 먼저 대구 정치권의 법안 가운데선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뮤지컬 산업진흥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지역 뮤지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담겨 있는데요. 대구가 뮤지컬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힙니다. 양금 의원이 발의한 특허박스법도 연내 통과가 절실합니다. 중소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해 소득을 낼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대구는 중소기업 비율이 99%에 달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뮤지컬 산업진흥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구가 사실 뮤지컬 도시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뮤지컬 전용 극장이 또 부산에 생기면서 부산에서도 좀 뮤지컬 관련해서 법안이 좀 이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대구 정치권과 부산 정치권이 경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구 정치권에서는 윤지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역 정치권에서 좀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대구의 현안이 좀 산적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대구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법안을 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윤지혁 원내대표가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광주와 대구로 있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노선을 경북 포항과 전남 목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기대됩니다.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수성못 무상 양념법 처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김상은 의원과 유성걸 의원이 발의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법도 지역 SOC 구축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힙니다. 네, 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요, 저 정치권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홍준표 시장이 윤지혁 원내대표에게 의뢰 이르면 다음 달 초 윤지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야당에서도 협조를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연내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들이 딱 봐도 많아 보이는데 1년도 채 임기가 남지 않았거든요. 이 임기 동안 통과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면요. 네,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12개월가량 남았지만 네. 실제 입법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6개월가량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부터는 총선을 위한 후보자 공천 국면에 돌입해 사실상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9월 정기국회부터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에 입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 단 3개월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대구 경북의 미래 먹거리와 각종 현안이 달린 중요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대구 출신의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중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해 나아갈지 우리 모두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정치권 소식들 좀 살펴봤는데요. 아침의 광장 또 전해드릴 소식들이 있어서 게시판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7월 31일까지 내년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등 대구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교육청과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서 예산 관련한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방송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한번 주의하시고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낮더위가 이어지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곳에 따라 소나기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꽤 높은데요.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유의하셔야겠네요. 6월 14일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